계속해서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홍종국입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장예산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산림과 예산 편성은 당초 예산보다 1억 6,958만 1,000원이 증액된 124억 5,180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생태 식물원 관리의 일반 운영비로 제7회 바이오블리치 코리아 2016 행사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재료비로 당초 500만 원인데 이건 4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건 자산취득비에 배양기 및 관찰기 구입으로 해가지고 생태식물에 필요한 기구 구입을 해서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그것은 이제 당초 예산에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운영 육성에서 생태관광지 지정 시범 운영단체 보조금, 이게 당초에 1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국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2천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서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야생동물 프로젝트 수리비로 예산 절감 10만 원을 삭감을 했고, 재료비로 예산 절감 15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산림종합관리에서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으로 재료비에서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 재료비로 감액경정입니다. 이거는 158만 4천 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산림병충해 GPX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는 것으로 해서 158만 4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에서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그 보수입니다. 이것도 감옥 경정이 되겠습니다. 54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교육훈련비에서 54만 원을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공익사업입니다. 숯가꾸기 사업에서 숯가꾸기 민사소송 비용료에 69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숯깎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소송이 제기했던 사항인데 이게 되겠습니다. 임도 사업에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임도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90만 원 삭감해가지고 운영비로다가 9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사업에서 양모장 관리 운영비 이것도 감옥경정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편성해서 필요한 사업을 쓰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원 주민 상담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선진 정원시설 견학을 해서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광치 자연휴양림에서 일반 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2,1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자원에서 지작물 우리가 구입한 게 있는데 펜션 구동을 추가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운영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무궁화 조성관리에서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후토종전 무궁화동산 사업 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감옥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1만 8천 원을 이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증액 편성을 했는데 감리비 지금 31만 8천 원 산불 무전기 거기에서 남은 돈 여기서 이제 감액해서 그걸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 이것도 감옥 경정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서 삭감시켜서 시설비로다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 홍보 구입비가 900만 원은 내려와서 이걸 편성을 했고, 자선 취득비 이것도 132만 원이 국비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욕장 조성 관리에 비봉산 산림욕장 보안 사업인데 이것도 감옥 경정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서 452만 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 사업입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 시설 보급 사업이 되겠는데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 성장 산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영비로 이것도 예산 절감 9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 운영 경비는 예산 절감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사업비로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도비 관계 집행 잔액이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에게 추경 편성 사항을 설명을 마치고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수실 개선 특별 회계입니다. 자연 생태 환경 보존 사업으로 대무지 야생화밭 유지 관리로 기금 요게 기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1,43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생태 설립과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우리 생태산림과는 봄철에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들 잘 마무리되고 계십니까? 뭐 산불 방지나 또 예방, 또 식목, 네.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산불이 좀 몇 건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남면 쪽에 상당히 큰 산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잡지 못했는데, 중턱에서 났기 때문에, 또, 그날 기상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도 아마 좀, 고사목을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고, 내년도에 이제 또 심을 걸,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과장님이 굉장히 또 주도면밀하시고 열정적이셔서 직원들 이하 또 산불 감시원들도 예년과 달리 많은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보였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이 그렇게 비춰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산불이 예년에 비해서 좀 크게 발생이 돼서 조금 좀 유감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여간, 노고가 많으시다라는 그 치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치 휴양림의 그 규모를 좀 확대한 걸로 이렇게 제가 당초 예산안 설명서에서 그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쪽 어디죠? 저기 원당리에 있는 생태식물원. 네. 이름 바꿨죠, 참. 자연생태공원입니다. 예, 자연생태공원에 있는 그 일부 저희가 매입 시설을 그쪽으로 이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쓰던 건물들이 되게 이제 목조하고 조립식의 이제 그 절충형인데 그런 것들이 한번 해체해갖고 옮기면은 거의 못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됐을 텐데 그와 관련된 예산은 어디로도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업을 추진했었는지 좀 사업 경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네. 그곳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이제 그 조립식으로 해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은 해체를 시키지 않고
그 당시에 그걸 들어서 이제 온 이제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옮기는 게 가능하다 해서 해체시키지 않고 짓기만 이제 하고서는 아직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기반 시설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들어 옮기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대암산 생태모험 기반 시설 사업을 이제 광치시장님의 이제 우리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명칭을 했고 광치시장님의 이제 보안 확충 사업으로다가 이제 사업비를 국비를 따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이제 숙박시설이 저 트리하우스라 해서 이제 별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와서 좀 즐기고 좀 이런 그 다음에 지역에 좀 소득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기반 시설을 하면서 같이 그쪽으로다가 이제 옮겨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옮기는 게 해체를 하지 않고 기술상 가능합니까? 그게? 예. 그래서 몇 번 그 전문가들, 그 다음에 트레일러 그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당초에 그 사 왔을 때 그분을 전화를 통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것은 들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트레이더 전문가들 불러서 현장에 와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밑에 빔으로 해가지고 위에까지 저기가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노후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노후가 되질 않았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게 망가질까봐 올 시대는 전부 다 발랐습니다. 발라가지고 사전에 또 빈집을 그냥 계속 관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또 관리를 또 했습니다.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시설을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을 할 때 어떤 용도로 구입을 했죠? 혹시 휴양림 예정 부지로다 저희가 구입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건 아닌데, 거기가 분재원을 우리가 설치를 하는데, 지작물로, 앞에 지금 현재 입구가 전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걸로 해서 이제 매입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니, 그 제2휴양림 제2휴양림 이 조성 부지로다가 그게 논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이게 공인유산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건 아닌가요? 아니고요. 네. 아니고 그것은 이제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휴양림이라는 자체는 산림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대지라든가 다른 데서는 휴양림을 지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얘기는 좀 나오긴 나왔었는데 그거는 휴양림을 해서 매입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 잘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유해 야생동물 밀도 조사업해서 이렇게 이제 재료비를 일부 이제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예, 삭감된 내용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조례도 개정을 하고 또 조례 개정에 따른 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그 보조율도 높여주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금액도 늘어나고 이래서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요에 비해서 이제 예산 대책은 조금 좀 아직도 좀 미흡하지 않나 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경에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이걸 좀 저는 계산이 될 줄 알았는데 조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현황을 파악하고 못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에 그것도 이제 추경에 우리 예산을 계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보다 상당히 국비 지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어느 정도 되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요도 판단해봤고, 그래서, 그것만 되겠다. 그 다음 보상 주는 것도 이제 조금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수요 판단해봐서 그것만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은, 추경에 계산은 안 했습니다, 지금. 네. 그게 이제 이 보조율이라든지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게 과거에는 이제 적은 금액으로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특히 예방시설에 관해서는 이제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호를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설치한 주변에서 한 걸 보고 저희 아들한테도 이제 이게 폭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저희가 이제
그 지원 규모를 늘림으로써 과거에 이제 편의적으로 뭐 전기철책이나 이런 걸 하시던 분들이 전부 지금은 이제 가들이 펜스형을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철책은 뭐 위험도라든지 이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 펜스형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반영구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펜스형을 설치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반대로 어떤 저희가 반사이익을 얻냐 하면은 야생동물 피해 보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펜스형 야생동물 피해 시설을 이걸 확대하면은 저는 그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양구군이나 국가의 예산을 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방안인 것 같거든요. 회장님, 이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그 읍면이나 농민들한테 이걸 홍보를나 이런 걸 하셔갖고 수요 조사를 해갖고 이걸 하루빨리 이걸 좀 확대하시는 게 결국은 예산 절감에도 효과도 있고 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추진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세심하게 검토하고 또 현실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추진 과정도 저희 의회와 좀 협의를 해 주시고 제가 필요하다면 그걸 좀 원하시는 분들의 제가 좀 자료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좀 그걸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불 예방 홍보물 구입 9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요것은 뭐 현수막도 우리가 제작한 모자, 그다음에 뭐 조끼, 그다음에 그 조그만 뭐 깃발 여러모로 지금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요거. 이번에 그 산불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건이 발생해서 이제 생태산림과장님이 하여튼 이번에 제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번에 산불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가서 진화도 같이 동참해서 해보고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 군 장병들의 잔불 정리라든가 산불 진화 장비 그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기회가 되었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남면에 산불이 났을 때 상당히 31년 돼서 하여튼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또 지휘관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300명 정도 나와가지고 뒷불 정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산불 등진 펌프라든가 일부 이제 가지고 나왔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힘도 상당히 크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우리 연초별로 또 이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또 지원을 해줄 수 없고 근데 요거는 다른 데는 거의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진화를 안 했었는데 요번에는 적극적으로 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일단 저도 느꼈습니다. 하여튼. 예, 제가 2014년, 1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런 군부대 잔불 정리라든가 초동 진화, 뭐 작게 났을 때는 초동 진화의 중요성을 위해서 이제 군부대 21사단하고 2사단에 그 예산 지원을 이제 뭐 한 2배 정도로 증액을 시키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기 그 의회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번에 실제로 산불이 발생돼서 그 자연 환경이 파괴된 그런 것에서는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이런 그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가 진화 요령이라든가 또 대책 마련 이런 데는 진짜 실제 경험을 통해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뭐 여기 예산서에는 뭐 추경 예산에 이렇게 반영은 안 됐지만
이 지금 군부대 제가 봤을 때는 1개 연대, 1개 대대 규모 정도, 아니면 1개 대대, 1개 중대 규모 정도. 예를 들어서 1개 대대가 한 700명이라고 하면 1개 중대가 한 100여 명이라고 치면 1개 중대 정도 규모인 한 100여 개 정도는 이런 등침 펌프라든가 갈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지나하면서 보니까 물로 안만 꺼도 그 다음날 또 재발이 됐듯이 이 낙엽층이 너무 두꺼워서 낙엽 속에 불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제 물이 젖어 있으니까 더 위로 불꽃은 못 올라왔지만 결국은 그 다음날 이게 낙엽이 마르면서 그 다음날 날씨가 또 너무 더워지고 이게 날이 좋으니까 다시 불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뭐 전우들이 투입된 거는 뭐 최종 잔불 정리나 이런 데 투입됐지만 추가적인 산불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가 또 그 전우들이 그런 갈키나 등치 펌프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잔불을 제거하거나 이런 데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의용소방대라든가 산불 진화대 이런 것들이 군에서 운영하는 부서의 사람들이 고생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발생하니까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전우들이 오니까 분위기도 좀 많이 반전이 됐고 또 전우들이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전우들이 이제 이런 초동 진화 장비라든가 등치 펌프라든가 갈키 이런 것들을 수량이 부족해서 그냥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본 의견은 그래도 연대급의 일개 중대 규모의 이런 진화 장비 최소한의 갈키라든가 등침 펌프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이게 강력하게 제가 주장했고 예산도 이제 반영되었는데 올해 혹시 각 부대별로 어떻게 예산을 지원했죠? 아니, 이사단하고 21사를 지원해서 한 80개씩인가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에 이제 우리가 그것만 또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작년 한 100개씩 지원했는데 우리는 예산 판단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했죠. 일단,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제 앞으로도 가을 되면 또 이게 산불 발생 가능성이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고생들을 뭐 공직자나 아니면 뭐 공직자들 뭐 주말에 아예 편성이 돼가지고 순찰 활동이나 아니 당직 근무식으로 이 산속이나 들에 배치되는 것까지 본 의원이 봤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이제 산불 감시원들을 배치해도 이게 원인 모를 이런 산불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으로 우리가 뭐 어떤 주민 단체나 뭐 사회 단체 어떤 단체 와서 불 끄라래도 이 소집되거나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군부대는 어찌됐든 자기네 작전 지역이고 또 훈련 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또 군에서 양구군에서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이분들은 그런 뭐 산불 예방이나 산불 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지휘 체계에 의해서 무조건 움직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은 이번에 안 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산불이 몇 건이 났는데 방산에 이제 훈련하다가 산불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차별도 계속 장비를 이제 지원해 줬는데 거긴 좀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때 한참 산불이 잘 날 건조한 시기인데 이 장비를 훈련할 때 갖다 놓고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또 그래서 어떤 데는 지휘관이 상당히 좀 관심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전 병력을 풀어가지고 하는 데 있는가 하면은 일부 지원해주고 훈련장에는 꼭 갖다 놔라. 그리고 아주 달았어요. 당부시켰는데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봤을 때는 사단이면 사단에 아주 공룡으로다가 딱 이렇게 배치해놓고 불났을 때는 거기서 딱 팀이 타격대가 가서 등진 전부를 딱 가져와서 딱 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해준다고 많이 지원해준다고 또 그게 거기에 또 잘 관리가 돼서 지휘관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다 나오면 되는데 어떤 지휘관들은 봤을 때는 다칠까봐 들어가지도 않아요 또.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는 그 사준 것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배치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그것은 해마다 좀 적절하게 사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방산의 신교대에서 훈련장에서 사고 난 산불이 발생한 것도 수류탄 추적 훈련이나 이런 쪽에 연습용 수류탄이 이제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과장님은 이제 군 부대의 내막이나 이런 거를 좀, 인지나 상황 파악을 덜 돼서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지금 부대는 어찌됐든 등치 펌프나 갈퀴가 있으면 훈련 현장, 불날 예상 지역 거기에 분명히 가져갑니다. 근데 신교대다 보니까 크게 자기네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등심 펌프나 갈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일단 신병도 훈련시키는 부대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대 없기 때문에 전우들이 안 가져간 거지, 있으면 분명히 비치시키고 초동 진화가 충분히 그거는 훈련장 내부에 간단하게 난 거기 때문에 금방 끌 수 있었던 건데, 그런 장비, 현재 우리가 14년도, 15년도에 어느 정도 지원했기 때문에 신병교육대대나 이런 데까지 이런 그런 장비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걸로 본 의원님 이제 그렇게 파악을 했고,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어서 자연환경 파괴, 이런 걸로 본다면 예산을, 이게 등식펌프하고 갈퀴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큰 예산이 장비도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잔불 정리나 아니면 최초에 발생했던 초동 지원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군부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보급받거나 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2회 추경 예산이나 아니면 후반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각 부대의 보유 현황이나 이런 거를 사단별, 연대별, 대대별 이런 현황을 좀 사단 군수처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이런 산불 진화하는데 전우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파악해 주시고, 지금 남면에서 이제 양구로 넘어오다 보면 불난 부분이 이 고사목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보기가 너무 안 좋은데, 혹시 제거를 묘목이식은 내년에 하더라도 그 제거는 미리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담당 계장하고도 여기 오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빨리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닷한 데는 새카맣고, 그 다음에 소나무는 노랗고, 상당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에 대한 예산 자체는 별도로, 지금 현재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한 가지 방법 자체는 우리가 사례를 다, 수집해 보니까, 목상들이, 일단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사유지가 사유지가 상당히 많아요. 한 9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통지를 다 했습니다. 이게 불이 났기 때문에 이거 벌채를 해야 되겠다. 동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사례를 보니까 목상들이 나무를 가져가고 그 비는값 자체는 그걸 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목상을 지금 이제 수소문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얘네들 나무가 이제 저게 생나무 같으면 좋은데 불에 탄 거기 때문에 펄프용이라든가 그렇게 용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목상들이 가져가면서 벌채하는 방법으로다 예산 들이지 않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싶다. 그래서 빨리 좀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는데 목상들이 돈이 돼야 그 사람이 달라붙지, 그렇지 않으면 달라붙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주민들하고 지금 관광객들이 이동하면서 외곽도로다 보니까 그걸 보고 많이 말씀들 하시니까 최대한 그게 빨리 좀 제거돼서 이제 자풀이나 이런 것들이 녹화가 나무만 제거해도 어느 정도 풀들이 자라면 좀 보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큰 나무들이 새카맣게 타 있고 또 노랗게 다 말라주고 가고 있고 이런 것을 매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 네. 산불 관련해서
그 후속 조치 차원에서 뭐 경고장 수령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기도 하고, 이게 그 원인 파악이 아직 안 된 거 아닙니까? 원인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사도 의뢰했고 산 중턱에서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밑에서 발생이 됐다면 이제 그 증거물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색출이 가능한데 산 중턱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색출을 못했어요 현재까지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어떤 벼락이나 뭐 어떤 걸로 인해서 이게 산불이 발생됐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예를 들어서 뭐 면장이 그쪽 지역 책임자라고 해서 면장한테 경고장을 주거나 어떤 처벌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건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산불이 원인이 정확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떤 책임을 묻거나 이럴 소지가 있겠지만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원인이 파악이 안 된 것은 그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걸로 인해서 담당 뭐 그 지역 책임자라든가 아니면 뭐 지휘 책임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런 담당 부서의 어떤 직원들도 뭐 경고장이나 이런 거 받았을 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판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불이 발생될 때마다 그러면 그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은 그거 걱정해서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판단을 하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받았는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봤을 때는 근래에 들어서 가장 큰 산불이 또 났고 양구가 어떻게 봤을 때는 이제 산림 자원이 가장 중요한데 무한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건 뭐 원인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담당 책임자로서 받는 것은 뭐 무한 책임으로도 준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섭섭한 건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감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산불 진화에 대한 진화를 하는데 그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거는 전혀 현재까지 이루어진 건 없습니까? 그것은 이제 별도로 우리가 이제 포상 계획 자체는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고생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신 분들은 선별을 해서 우리가 추천을 하든가 또 이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 군부대뿐만 아니라 제가 그날 보니까 뭐 이 과장님 이하 직원 그리고 그 관련되신 분들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하는 것을 목격도 했고 진짜 이게 처음 이렇게 큰 산불이 났는데도 적극적으로 이런 진화하는데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는 뭐 이 어떤 경고장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대응하신 분들을 포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그 판단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부대뿐만 아니라 우리 군청에 불은 났지만 진짜 고생하고 이번에 역량을 많이 발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특위니만큼 위원님들의 질의는 예산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예산 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서 109쪽에 생태식물원 관리 행사 운영비 제7회 바이오 블루즈 코리아 2016년 행사 운영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산하셨는데 그 행사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질문을 안 하면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6회째가 되는데, 이게 저희는 이제, 주체는 이제 산림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주관은 이제 국립수공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제 울산시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했었는데 여기 이제 바이오브로치는 뭐냐면은 생물 다양성 조사하면서 전문가가 와가지고 조사한 거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인원 자체는 그 전문가들이 한 100여 명,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하는 인원이 한 400명에서 거의 한 500명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일반인들이 와서 이제 관찰도 하고, 그 행사에 참여도 하고 그래서 울산광역시 같은 데는 봤을 때는 한 3,500명 정도 이렇게 다녀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한테로 온다는 자체는 지금 현재 해안에 있는 DM 자생식물원이 이제 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립수목원하고 같이 거기 이제 소속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립수목원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우리 분원장님이 양구에서 DM 식물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거 조사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겠냐. 그래서 홍보 효과도 상당히 크고 우리가 이제 상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산림자원 이런 자체는 양구 자원 자체는 홍보도 해야 되겠다 해서 양구에 와서 이제 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행사 지원성도 좀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려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7회로 되어 있는데 6번 하고 이제 7회째 양구에서 개최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다른 데서 이제 6번을 이제 했고, 요번에는 이제 우리 양구에 들어와서, 양구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원 자체가 많고, DMZ 자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조사해서 좀 발표도 하고, 전문가적으로다가 토론도 하고, 워크숍도 갖자. 그래서 이제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7번째는. 강원도에서는 그러면 양구가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강원도가 이번에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강원도 양구에서 하는 게 지금 네. 이제.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점심시간도 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제 산불 때문에 수고도 많으셨고, 이제 시기적으로 어떻게 이제 잎이 많이 나서 위험률이 그래도 있죠? 네,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상단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를 위해서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 선진 정원 시설 견학은 누가 가시는 비용입니까? 이건? 요것은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 이제 상담제도 하고 이제 정원 도시로 지금 여건을 봤을 땐 정원 도시로 가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담제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설문조사해 보니까 현장 견학을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아카데미 수료자들에게 하는 그분들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이제 우리가 해서 아카데미 안에서도 희망자.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뭐 선착순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어떤 자기 기준 좀 주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 지금 그러면 이 정원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이 주로 집단 다가구 주택이거나 아니면 개인 주택이거나 이런 그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거는 안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인원이 많으면은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20명 내외로 했는데 저희가 나가서 이제 얘기도 많이 나눠봤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들이 주택을 이제 신축을 했거나 기신축을 이제 새로 해가지고 정원을 좀 가꾸고 싶은 분,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관심이 많은 분, 그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제 이 정원 아카데미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본의원도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그 정원, 한국형 개인 정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울타리 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그 개방은 안 됐지만 외부에서 정원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이제 주택도 많이 있지만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약간 이제 일본이나 유럽형, 일본의 이제 정원도 유럽형을 모방한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시지만요. 그 유럽형에 가까운 우리 소재는 우리 꽃도 좋고 계절 따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그 다가구 주택이나 또는 그 관광 양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어떤 관광지 인근의 어떤 집단, 그러니까 대상을 그 환경적인 그런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정원 아카데미를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그래서 그 본인들 정원도 아름답지만은 그 아름다운 양구를 가꾸는 본 취지에는 좀 외부적으로 그 우리나라 국민성은 내가 갖고 안에서 보는 거를 그 외국인보다 내놔서 나보다는 창틀에 내놓는 그런 정서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택지나 다가구나 집단 아파트촌이 많이 생기는데 그 외부로 많이 보일 수 있는, 예를 들면 가로 하단이나 길가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대상자를 환경에 자격을 줘서 그런 식으로 시기적으로 맞춰서 앞으로 정원 아카데미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어떨지 그 제안을 드리는 질의를 했습니다. 예. 공감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1차적으로다가 차 없는 거리에 화단이라는 뭐 흙에만 심는 게 아니고 걸을 수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에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담당 계보고 얘기를 해서 그걸 한번 아카데미 할 때 그분들을 재래별 줘서 만들어서 거기 갖다 걸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5월 10일 날인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심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 또 이게 저거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성원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화분도 만들고 벽걸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거는 방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얘기했던 게 임시 골목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재료비는 좀 주면서 재료비를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화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꽃이라든가 이런 자체는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골목 정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리 정원,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원 도시가 된다고 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지방 정원 자체가 내년 사업에다가 60억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산림청에 가서 심의를 받고 왔는데 그게 아마 적합으로 이제 나와가지고서 내년도에 저 꼭대기 올라서 잘리지만 않으면은 아마 이 한반도 섬 주변으로 거기가 이제 우리 땅이 이렇게 많지 않고 국토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정원을 60억 이하짜리죠.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서 같이 연계시켜서 국민도 정원각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따서 좀 해주시고요. 아까도 본연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이라는 개념을 꼭 땅에다가 이게 아름다운 양구라는 것은 볼거리잖아요. 그래서 본연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캐나다하고 흡사하지만은 단지 비교되는 게 꽃이 없다라는 게 그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정원 아카데미를 대상을 지정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지역에 해주되, 그거를 이제 정원이라는 게 꼭 아까 과제 말씀하신 것처럼 60억짜리 사업에는 일부 정원 땅에 같이 포함돼서 부수적으로 아파트촌이나 이런 게 들어가겠지만,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따로 있고 세입자가 따로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가게를 세를 주면서 꽃을 갖고 준다라는 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조금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요. 골목도 그렇습니다. 골목에 담이 있다라고 하면 담 밖에다가 정원을 만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정원, 그러니까 노출된 정원이 아닌다면은 주택형 정원, 그러니까 마당은 아니지만 진짜 시각적인 효과는 100% 이상 낼 수 있는
그런 조금 좀 미래적인 그 정원을, 그러니까 그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아직은 그 토지에 의한 정원이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그 집단 주택에 따른 그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너무 허망한 얘기일지는 모르는데 예,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좀 효용도 있게 활용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입니다. 두 가지만. 111쪽의 숙각국기 민사 소송 비용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건은 이제 2014년도 7월 달에 이제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전에 이제 숙각국기를 했는데, 그 소유자가, 거기 숙각국기를 해가지고, 피가 났다. 나무를 자르고 했기 때문에, 송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이제 산양삼, 이런 재배 여건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을 이제 한 5천만 원 가량 이제 손배소를 제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계속 소송을 했는데 소송 결과 이제 전부 이제 다 잘리고 한 605만 원인가 그 정도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금 690만 원 세운 거는 거기 이제 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승소, 일부 패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소송 걸린, 그에 따른 이제, 비용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송 비용과 또 보상 비용까지 같이 그럼 그러니까 포함된 거예요? 아니요, 보상 비용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이게. 그 소송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소송 비용인데, 요 자체는 이제 포함해서 저거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소송 비용으로 썼는데, 여기 이제 보상, 거기 몇 개 걸렸던. 그래 보상 비용도 포함된 거죠? 예. 그 보상 비용까지 같이 넣으셔야지. 민사 소송 비용이 690만 원이니까 소송 비용으로만 저는 해당되는 줄. 예. 사전에 이게 뭐 이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대리 경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산림조합에 그 사람들이 이제 대리 경영하도록, 계획서를 내서 위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파일로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산림조합에서 자료를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거기서 그게 정식적으로 이제 그 본인한테 동의를 받은 게 기냐 아니냐 이제 그 싸움을 했었죠 또. 그랬을 때 봤을 때는 거기서 대리 경영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받은 거 가지고 파일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는 그걸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저게 돼가지고 이 소송이 또 거의 쟁점이 됐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사업과 관련돼서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데 어떻든 간에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원 가꾸기 사업은 나름대로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은 저 또한 이게 메시지를 바꾸는 자꾸 생각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정원 가꾸기 사업이 곧 이게 뭐 식물이나 나무를 심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벽화도 어떻든 정원 가꾸기 사업에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제 다 들어가는데 예.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그 수목으로 지정된 박수근 나무 그쪽에 지금 일전에 우리 계장님들하고 잠시 휴게실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나무 하나만 달랑 있으니까 그쪽 벽 쪽이 그냥 흰벽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 정원 가꾸기 사업의 일부분이 그쪽에 그 공지도 좀 있고 그 벽들이 그냥 있기 때문에 그 박수근 나무와 맞는 그 벽화를 좀 그려놓으면 그쪽에 오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도 가끔씩 오시는 분들 제가 꼭 보거든요. 박수근 나무가 있다라는 걸 보고 읍사무소 또 관련돼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그 박수근 나무 있는 쪽에 그 벽화를 그린 곳 그다음에 그 교육청에서 올라가는 그 계단도 그 유실이 돼가지고 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올라가는 쪽에도 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기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그 주변도 좀 정원 가꾸기의 어떤 그 사업으로 같이 좀 병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거는 먼저 첫 번에 이제 질의하신 내용이고 그래서 첫 번에 그저 문화체육과 거기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럼 자기네 한번 그 관계는 심정에 자기네 한번 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협의가 됐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우리가 시설비가 정부학교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또 좀 필요하다면 시설비도 세워가지고 그런 사업도 하고 다방면으로다가 가꾸는 사업을 이제 추진해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